이건 분명 착각이겠죠? 공항 화장실이 이럴 순 없어요. 영국 BBC 여기자가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앞에서 카메라를 붙들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 에밀리 워딩턴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이 너무나도 급했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도 수없이 가봤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은 처음이었죠.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한 점의 흠도 없는 청결함까지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 문 앞의 전자식 모니터였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청소 시간, 마지막 점검자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영국이라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최소 몇 년의 논의가 필요했을 거예요.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조명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비데는 물론이고 옷걸이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변기 시트는 자동으로 살균 소독이 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밖으로 나와 세면대를 사용하는데 거울 위에 작은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 항공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제 비행기가 연착됐다는 걸 화장실에서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청소 시스템이었어요. 매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뤄지고 이용객들의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해요. 청소 담당자분의 말씀으로는 이게 벌써 20년 넘게 이어져 온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화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영국의 공항 화장실들이 떠올랐어요. 긴 대기줄, 지저분한 시설, 고장난 수도꼭지들, 그리고 히드로 공항의 한 청소부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현실이 되어 있었죠. 화장실 하나에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막 시작된 제 취재가 어떤 놀라운 발견들로 이어질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근거려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놀라움과 감동의 순간들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제가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찾으려 긴장했는데 큰 글씨로 쓰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죠. 이게 웬일인가요? 무려 4개의 화장실이 각 방향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런던의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찾는다는 건 마치 보물찾기 같은 일이죠. 있다고 해도 1파운드를 내야 하고 대부분은 고장이나 폐쇄 상태예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화장실 입구에는 실시간 이용 현황판이 있어서 몇 개의 칸이 비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문 옆에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는 물론 응급 상황을 위한 자동제 세동기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특별한 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위해 다른 역들도 둘러보니 모든 역이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새롭고 놀라운 시설들도 있었죠. 한 역에서는 여성용 화장실 안에 수유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벨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시청 앞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을 때였어요. 런던이었다면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사고 화장실을 써야 했겠죠. 하지만 길 건너편에 바로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유료일 거라 생각하고 지갑을 챙겼는데 놀랍게도 완전 무료였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고급 쇼핑몰의 화장실 같은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화장실 칸마다 비상벨은 물론이고 핸드폰 거치대, 가방 거리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했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이런 시설들이 생긴 지는 꽤 됐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도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해요.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은 당연한 거죠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명동의 쇼핑거리로 이동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에는
주변 화장실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취재를 위해 만난 시설 관리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게 일상이에요.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화니까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장애인 시설이었어요. 모든 화장실에는 반드시 장애인용 칸이 있었고 그것도 일반 장애인 화장실보다 훨씬 넓은 규모였죠. 휠체어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안전장치까지 완벽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화장실을 한 번 더 들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청소가 한창이었어요. 매일 이 시간이면 정기 소독이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런던에서 겪었던 경험이 무색해졌어요. 1파운드를 내고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화장실들, 더러워서 차마 들어갈 수 없었던 공중화장실들, 그동안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문화적 충격은 바로 내일 아침에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겠죠. 아침 일찍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취재 준비를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청소원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급히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 보니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청소를 시작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적인 풍경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즉시 BBC 본사에 이 상황을 보고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희롱이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BBC 본사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이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취재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죠. 한국의 특별한 공공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용기를 내어 그 청소 아주머니께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김영숙 여사님은 25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처음엔 저도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김 여사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고 해요. 출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기 전에 모든 화장실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게 그분의 자부심이었죠. 제가 청소하는 이 화장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저의 보람이에요. 점심시간, 저는 다른 지하철역들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역이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여성 청소원들이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었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지하철 관리소장님과의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청소 인력의 90%가 여성이에요. 그분들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우리 화장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죠.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청소 문화가 아니었어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물이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청소원분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분들은 결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책임지고 있다는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죠. 며칠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쳤어요. BBC 본사에 보낼 리포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편견을 넘어선 서울의 기적 상호 존중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발견하게 될 한국의 놀라운 공중화장실 관리 시스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강남구청을 찾았을 때였어요. 공중화장실 관리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처음 본 관제센터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마치 첨단 교통관제센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시 전역의 공중화장실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화장실의 이용 빈도, 청소 현황, 민원 발생 여부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화장실을 더 이상 부수적인 시설로 보지 않아요. 시민의 기본권이자 도시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하죠. 관리소장님의 말씀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어요. 영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스마트 화장실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화장실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최적의 관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화장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청소가 필요한 시점도 정확하게 예측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청소 담당자들의 업무 환경도 충격적이었어요. 각자에게 지급된 태블릿으로 실시간 업무 지시를 받고 청소 완료 후에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한다고 해요. 심지어 시민들의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우리의 노력이 숫자로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15년차 베테랑 청소원의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화장실 내 비상벨이 눌리면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순찰 요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구급대원까지 연계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 시스템 덕분에 심장마비 환자를 구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군요. 화장실 관리에 이렇게까지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리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공시설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저녁이 되어 야간 관리 시스템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밤에도 관리의 손길은 멈추지 않더군요. 보안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청소원들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한 청소 교육이 아닌 서비스 마인드부터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심지어 외국어 교육까지 지원한다니 정말 놀라웠죠. 퇴근 시간,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마지막 취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청소 아주머니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퇴근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자. 아니요. 아직 2시간 더 있어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야죠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완벽한 시스템의 근간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어도 이런 헌신적인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음 날 있을 취재가 더욱 기대됐어요. 한국의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죠. 이미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삼성전자 사옥의 스마트 화장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빈칸을 안내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각 개인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변기에 앉으면 자동으로 체중, 체지방, 혈압까지 측정되고 소변 검사를 통해 간단한 건강 체크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내 의무실로 통보가 가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상담까지 연결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개인 건강관리의 시작점이에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김태우 부장의 설명이었어요. 매일 사용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이 혁신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환경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세면대의 물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절수형 변기는 인공지능이 상황에 따라 물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해요. 심지어 사용된 물은 정화 과정을 거쳐 화장실 청소용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더군요. 화장실 내부의 공기질 관리도 완벽했어요. 각종 센서가 실시간으로 공기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가동되어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칸마다 설치된 탈취 시스템이었어요. 이용자가 나가면 자동으로 작동해서 다음 사람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해요.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화장실도 충격적이었어요. 거울 속에 내장된 디스플레이가 날씨 정보는 물론 주식 시세까지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음성 인식으로 뉴스 검색도 가능했어요. 바쁜 직장인들이 잠깐의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됐어요라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혁신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애인을 위한 첨단 시설이었어요. 음성 안내는 기본이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자동문과 높낮이 조절 세면대까지 갖춰져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서 화장실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준다고 해요. LG 사이언스 파크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을 만났어요. 화장실 문에 설치된 디스플레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투명 디스플레이로 변신해 회사 공지사항이나 긴급 상황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해요. 심지어 거울은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어서 간단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더군요. 네이버 본사의 화장실은 그야말로 미래 그 자체였어요. 얼굴 인식으로 자동 출입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자주 가는 층의 화장실이 혼잡하면 다른 층을 추천해주고 청소 시간도 피해서 안내해줘요. 시설 담당자의 설명이었죠. 이런 첨단 시스템의 결정체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과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최첨단 기술로 해결하면서도 그 안에 따뜻한 배려를 담아낸 한국의 혁신 정신이 느껴졌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의 취재만 남았어요. BBC 본사에서는 벌써부터 이 특집 방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현실을 어떻게 전달해도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BBC 본사로 돌아온 저는 바로 특집 방송 녹화를 시작했어요.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던 제작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에밀리, 이게 정말 사실이야?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영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BBC 홈페이지는 한국의 공중화장실 문화에 대한 댓글로 넘쳐났고 주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뤘죠. 영국은 왜 이렇게 못하나요? 우리도 당장 도입해야 해요라는 의견이 쏟아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영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공중화장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제야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알게 됐다는 장관의 발언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런던 시장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즉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죠. 단순한 화장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라는 시장의 말에 시민들도 크게 공감했어요. 옥스포드 대학의 도시공학과 교수님은 제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면서 한국의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반응은 시민들에게서 나왔어요. 런던 지하철역 앞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중화장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불과 2주 만에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어요. 영국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화장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제는 화장실도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 라며 오히려 쑥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이건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연한 수준이 세계 최고였다는 게 놀라웠어요. BBC 특별기획방송 한국의 공중화장실 문화는 제 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유럽 방송 대상까지 수상하게 됐죠. 하지만 제게 더 의미 있었던 건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요. 후속 취재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더 보고 싶어서예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걸요. 작은 화장실 하나에도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과 따뜻한 배려를 담아내는 나라니까요. 취재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선진국이라는 이유로 영국의 모든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한국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작은 화장실 하나에도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고 최첨단 기술 속에 따뜻한 정이 스며 있었죠.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청소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분들은 결코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웠죠.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민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하는 이유를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보았어요. 언젠가 영국도, 아니, 전 세계가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부터라고 믿어요. 땡큐, 코리아. 당신은 제게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에밀리 씨가 취재해주신 한국 화장실의 위대함 덕분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정말 감동이네요. 앞으로도 한국의 좋은 점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콘서트였습니다.